오늘은 현충일. 이 빛 속에서 정성스레 묘비를 닦고 계신 이 노신사는 누구실까요? 그리고 이곳에 잠들어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곳엔 저희 오빠께서 잠들어 있고, 이 노신사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내 오빠의 소대원으로 이국의 전쟁터에서 잠시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분이라지요. 소대장과 소대원으로 만나 함께 했던 시간은 단 4개월. 단 4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소대장에게 느꼈던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 둘이 똑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에게서 받았던 그 큰 배려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55년이라는 세월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돌아와 전역한 이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현충일이면 먼저 떠나신 옛 소대장님을 참배하러 오신답니다. 남아있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고, 또한 이것이 인간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날이 될 때까지는 참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1시간 일찍 도착하셔서 준비해 오신 특수 가위를 가지고 묘비 위로 함부로 자라 뒤엉킨 잔디 뿌리를 잘라내어 깨끗이 정리하고 정성을 다해 닦고 계십니다. 이 노병의 옛 소대장, 나의 오빠는 육군사관 생도가 되어 내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집을 떠났다. 너무 일찍 내 곁을 떠나기는 했지만 오빠는 여름과 겨울 1년에 2차례 휴가를 나올 때마다 국가에서 받던 소액의 생활비를 아껴 당시 귀하던 동화책을 내게 사다 주고 공부도 봐주고 함께 재밌게 놀아주고 또 나를 데리고 멀고 가까운 친척집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곤 했었다. 그렇게 오빠는 아주 어려서부터 한 집안의 장손으로서 집안에 대한 유난히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사관학교 4년의 과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애국심마저 더욱 특철한 진정한 군인이 되어갔다. 그리고 오빠가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되어 서부전선에 배치되어 나라를 지키게 되고 나는 중학생이 되었다.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적응이 안 되어 늘 오빠한테 편지로 불평을 하곤 했더니 어느 겨울 휴가 때 안내의 일기 책을 사가지고 왔다. 겉표지 안쪽 흰 여백에 그렇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단다. 웃으면서 눈앞에 희망을 바라보아라 라고 쓰여 있었다. 그런데 그때 베트남전에서 고전을 하고 있던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우리는 한미 동맹국의 입장으로 미국을 도와야 했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국가의 경제적 돌파구의 방편으로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던 어느 날 오빠로부터 본인도 베트남전에 참전하게 되어 기차역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전보가 배달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기차역에 가서 지루하게 몇 시간을 기다렸다. 이윽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하월 장병들을 가득 태운 기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어슴푸레한 기차역 플랫폼에서 잠시 만나 방망한 이별을 했다. 선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투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군인, 진정한 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그렇게 떠났던 것이다. 당시 한국의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베트남전에서 싸우는 한국군의 혁혁한 공에 대한 소식들로 들떠 있었고, 학생들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써야 했다. 사랑방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오빠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 구절에는 내가 살아서 돌아오면 나라와 집안의 영웅이 되되 만약에 죽어서 돌아온다면 그것은 개죽음에 불과할 것이니라 하시며 안전을 당부하셨다. 그러나 내가 잔뜩 꿈과 희망에 부풀어 고등학교 입학한 3월 오빠가 전쟁터로 떠난 지 반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전사 통보가 날아들고 말았다. 사격 훈련을 하는 그의 소대를 미 공군기가 적군으로 오인하고 포격을 하여 소대장인 나의 오빠를 비롯한 몇몇 소대원이 전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온 집안의 기둥이며 희망이고 미래였던 오빠의 죽음은 그 누구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결국 며칠 후에 전사 확인 통보서가 배달되었고 국립묘지에 안장된다는 통보가 왔으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햇볕이 쨍쨍한 어느 날 육사 20기 동기들과 친척 가족들이 현충원에 모여 안장식을 갖게 되었다. 그날 겨우 작은 항아리 속에 한 줌의 재로 담겨 우리에게 돌아온 아들, 나의 오빠. 어머니는 살아생전 좋은 옷 한 벌 못해 입혀보고 보낸다며 원통해 하시고 급히 사람을 보내 하얀 비단천을 끊어오게 해서 그 유골함을 하얀 비단천으로 겹겹이 감싸서 안장시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비단천으로 유골함을 감싸서 묻은 것이었고,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거나 희망이 되어줄 수는 없었다. 얼마 후 오빠의 옛 소대원들 3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미리 써가지고 온 편지글을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우리에게 읽어주었다. 내 오빠가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소대장이었던지 하는 내용과 그 사고 날의 광경을 설명해주는 글이었다. 그날은 냉정을 유지하던 아버지가 또 한 번 무너지는 날이었다. 누구보다 힘든 어머니는 남아있는 가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질 없는 일상을 이어가시면서도 한밤중이면 혼자 상처난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하셨고,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속에서 뜨거운 눈물만 쏟아야 했던 어렸던 나. 어느 날 수업이 다 끝나고 텅 빈 교실에 남아있는데 갑자기 교실 스피커에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하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날이었던 것이다.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어린 나이에 그 먼 곳에서 시집을 와 한 가정을 위해 노예처럼 머슴처럼 고되게 일만 하면서 한평생을 희생만 하시고 인고의 세월을 사신 어머니. 결국 철석같이 믿었던 희망마저 잔인하게 빼앗긴 가엾은 어머니 생각에 나는 교실 책상에 엎어져 오랫동안 통곡을 했다. 어느 날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교실에서 울며 뛰쳐나갔을 때 한 친구가 운동장까지 따라 나오면서 바보야, 엄마를 생각해야지 했다. 사실 가족들이 위안이 되기보다는 다른 가족에 대한 연민으로 더 힘이 들었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도 내게 큰 위로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려 했던 오빠를 잃은 어린 나 자신의 충격과 상실감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다. 어릴 적 병약하던 나를 그렇게도 염려하면서 꼭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그 오빠는 어디에 있는지, 결국 그렇게나 내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오빠는 이국 땅 전쟁의 포연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길잡이를 잃은 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독한 상처만 끌어안고 참으로 오래도록 그리움과 상실감에 심하게 흔들리며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조차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다 보니 지금 나는 어느새 오빠가 살고 간 세월보다 거의 3배를 더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나의 오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리운 나의 오빠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를 잊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그를
기리고 싶은 옛 소대원은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정성스레 그의 묘비를 정리하고 닦고 계십니다. 그렇게도 존경스럽고 고마웠던 소대장님, 진정한 군인,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일찍 떨어져 버린 꽃 한 송이를 위해 오늘도 묘비를 닦고 계십니다. 10달 전 큰 사고로 척추뼈 4대가 부러지고 고막이 터지는 큰일을 당해 아직도 통증과 어지러움증으로 거동이 힘들지만 언제나처럼 현충일이면 새벽 일찍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수원에 있는 자택을 떠나 1시간 먼저 도착하시어 진심을 다해 참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큰 사고가 아니었다 해도 그 먼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오고 가시기 힘들 80이 넘으신 이 노병께서는 현충일에는 소대장님을 참배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 건강하고 다복한 일가를 이루어 사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또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저 세상에 가시게 되면 꼭 옛 소대장님을 다시 만나 이 땅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며 평온한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멀어져가는 이 노병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릴 적 오빠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갈 뿐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